여기는 원래 마스터룸 자리예요. 마스터룸 자리를 다 터버렸어요. 그래서 거실하고 마스터룸이 연결이 돼 있고요. 마스터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 보시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저기 시그니엘 보이고요. 잠실 쪽에 있는 앞뒤가 쫙 보이고요. 올림픽대로에 있는 차들이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서쪽 뷰거든요. 저는 이 뷰가 더 좋더라고요. 자양동 쪽이랑 잠실 바라보는 뷰보다 성수동 쪽을 바라보는 이 뷰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청담동, 청담자이를 가는데, 저희 청담자이가 여기 보이죠? 여기 뷰가 엄청 좋은 아파트인데 제가 5년 전에 리뷰를 한 적이 있어요. 다시 가는데 오늘 컨셉은 청담자이 리뷰보다는 신혼부부가 초대를 해줬거든요. 구독자 중에서 청담동에 사는 신혼부부의 삶, 그런 컨셉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담동 갈 때 아까 도산대로 쪽으로 빠져서 유턴받으면 바로 갈 수 있는데 이쪽 항상 막히거든. 상수 정체구간이야. 여기 저쪽은 경기도 쪽 수서 쪽 가는 길이고 이쪽은 청담동하고 코엑스 삼성동 가는 길인데 여기는 항상 막히더라고. 이렇게 이쪽 청담자이인데요. 청담자이도 이 서쪽으로 바라보는 뷰가 더 좋아요. 사실은 동쪽으로 바라보는 뷰는 저쪽이 너무 미개발 지역이어서 뷰가 안 예쁘고, 서쪽으로 바라보면 이제 성수동도 보이고 이쪽 뷰가 훨씬 납니다. 청담자이 들어가려면 저 뒤쪽으로는 입주민 전용이 있고요. 정문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뒷길은 그래도 주민들 아니면 잘 안 다니는 길인 것 같아. 청담동인데 그렇게 활성화된 상권은 아니고요. 네, 여기가 청담자이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저 앞에서 이게 호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세대수가 안 많고 대지가 작아서 안에서 산책할 수 있는 데는 별로 없어요. 사실 주차장을 들어가고 있고요. 주차장 높이는 2.3m, 제한 높이는. 들어가는 입구는 넓지도 좁지도 않은 그런 입구입니다. 불편하지 않아요. 청담자에 보면 젊은 사람들이, 싱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 슈퍼카들이 되게 많거든. 지하 2층에 가면. 옛날엔 그랬었어. 요즘엔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대형 페원대가 없거든요. 20평대랑 30평대밖에 없는데 혼자 사는 사람들, 좀 멋지게 사는 그런 싱글들이 많아서 슈퍼카들이 많아요. 트리마제랑 청담자에가 유독 또 슈퍼카가 입주민 대비로 봤을 때 많더라고. 벌써 좀 삐까뻔쩍한데요. 근데 구형이라서 농담이고 어쨌든 뭐 여기 좋은 차 많습니다. 여기는 광폭 주차는 적용이 따로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롤스로이스 컬리넌이 있는데 꽉 찹니다. 광폭 주차가 안 돼 있는 점은 좀 아쉬울 수 있는데 예전에 지어진 아파트라서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 우라칸 노란색이 우라칸 스파이더 에보, 뒤에 SF90도 있습니다. SF90은 진짜 비싼 페라리인데 평범한 차들도 많은데 슈퍼카들이 되게 많은 형형색색에 우루스 저 쉽지 않은 색, 저건 정말 젊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색깔 선택 안 하거든요. SF90도 있고 여기 법인차네요. 이거 초록보로판이네. 그래서 바로 옆에는 또 포르쉐 까브리올레가 있고요. 포르쉐 되게 많아. 까레라는 너무나 많고 G63 AMG도 있고 옆에 파라메라도 있고 공래식 포르쉐도 있네요. 993 공래식 포르쉐도 있고요. 진짜 소형평형대가 많은데 좋은 차가 너무 많아. 롤스로이스 고스트도 되게 많아. 롤스로이스가 생각보다 눈에 안 띄어요. 네, 너무 많아. 993 까레라도 있고 저기 보면 F8 스파이더도 있고 또 SF90 스파이더가 있네요. SF90이 되게 비싸거든요. 스파이더가 이게 신차 가격은 8억 막 이렇게 하는 차인데 되게 예쁩니다. 색깔도. 여기 또 우루스가 있습니다. 우루스가 소나타만큼이네요. 네, 여기 우라칸 STO 보라색. 트랙에서 제가 자주 봤던 차인데 저기도 STO 또 있다. 트랙에서 다 한 번씩 봤던 차들 같은데 보니까 용인 트랙에 자주 오시는 분인 것 같은데. 하늘색 STO도 있고요. 옆에 또 296 스파이더가 있습니다. 또 여기 F8 스파이더가 있고 그리고 여기 맥라렌도 있고 스포츠카가 되게 많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산다는 증거야 이게. 아무래도 싱글들을 많이 살면 슈퍼스포츠카가 많을 수밖에 없고 포르쉐 터보 S도 있고요. 여기 이 우르스는 또 투닝까지 했어. 휠도 다 바꿨고 M2 봐봐. 와 진짜 이 투닝 엄청 했네. 이 M2도. 그리고 롤스로이스 고스트, 488 스파이더, 그리고 벤틀리, 그리고 또 고스트, 그리고 여기 파렐리 슈퍼패스트도 있고요. 좋은 차 많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개나 있네? 아크로 레오파크 2개밖에 없었는데 62평짜리 아파트도. 근데 여기는 그래도 3개나 있네요? 여기가 5개 라인이 같이 있을 거예요. 아, 5개 라인이? 아, 그렇구나. 실제 입주민들 생활할 때 2개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한 층이 이사를 하면 하나 막아놓고 나머지 하나로 해야 되니까 30층 막 이러면 답이 없잖아, 이게. 그래서 아크로 레오파크 갔을 때도 입주민이 너무 불편하다 얘기도 해줬었고, 생활에 보이진 않아. 드러나진 않는데 디테일들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거든요. 여기 3개 있으니까 되게 좋다. 빨리 왔어. 빨리 오네. 네, 저는 청담자이 36평 A타입에 나와 있는데 여기는 풀 인테리어가 된 집입니다. 제가 청담자이를 사실 5년 전에 한번 찍었었어요. 후배 집을 찍었었고 그 후배가 여기 살다가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38평으로 이사를 갔고 또 그 후배를 혼자 사는 남자의 삶에서 찍었죠. 근데 여기는 신혼부부 2분이서 살고 있는 집입니다. 매수를 하셔가지고 풀 인테리어를 했는데 되게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36평인데 보통 방 3개란 말이에요. 서브룸은 저쪽에 2개가 있고요. 여기는 원래 마스터룸 자리예요. 마스터룸 자리를 다 터버렸어요. 그래서 거실하고 마스터룸이 연결이 돼 있고요. 마스터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물어보니까 아직은 이제 아이가 없고 그리고 아이가 낳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거실에서 보통 또 생활을 하고 일도 하고 티도 마시고 밥도 먹고 거실을 좀 넓게 좀 사용하고 싶었다라고 해서 인테리어를 할 때 다 밀어버렸대요. 이거를 마스터룸 자체를 없애는 인테리어는 잘 안 하거든요. 굉장히 과감한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밀어버리니까 개방감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이쪽은 원래 거실의 창이고 이쪽은 마스터룸 창인데 두 창으로 뷰가 다 보이니까 개방감이 압도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여기 두 개의 창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한강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세탁실이에요. 세탁실도 없애고 안으로 숨겼겠죠. 여기 3면창으로 다 보입니다. 한강뷰가. 저쪽으로 보면 트리마제나 그로스홀폴스 다 보이고 이쪽으로 보면 주방을 일로 옮겨서 주방창으로 성수동이 다 보입니다. 한강뷰 해서 쫙 보이고요. PH129도 보이고 상직하일룸 2차도 다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 창이 있는데 여기도 뷰가 되게 좋은데 여기가 원래 세탁실이래요. 이렇게가. 이것도 다 터버렸고 아일랜드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36평형의 이 정도로 큰 아일랜드를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면 주방이 굉장히 좁아지거나 공간이 안 나오게 돼요. 근데 안방 벽을 다 터버리고 세탁실까지 터버리니까 이 공간이 공급 면적 55평에서 60평 사이에 있는 아파트 정도에서 나오는 공간이거든요. 이 정도면 방 하나를 다 없애버리고 거실 위주의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서 컨셉을 이렇게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 50평 이상 되는 그런 아파트처럼 느껴집니다. 대신에 방을 하나 희생한 거. 여기가 다이닝 공간인데 여기에 최대 6명까지는 앉을 수 있고요. 여기 뷰가 굉장히 좋고 이 공간을 보통은 아일랜드를 만들면 여기까지만 연결을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까지 다 연결해놨어. 그래서 밑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고 굉장히 길게 뺐습니다. 여기를. 이게 높이가 꽤 높게 만들었네요. 이게 집주인분이 키가 192cm이고 엄청 키가 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하면서 완전히 자기의 어떤 키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커스터마이징을 한 그런 인테리어라고 볼 수 있어요. 와, 저기 싱크 쪽도 저렇게 높은 거 처음 봤어요. 여성분도 키가 되게 크시고 남성분도 키가 되게 크세요. 그래서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청담자이를 보면 안방을 이렇게 튼 거고요. 여기를 거실을 만들어 놨으니까 안방을 거실처럼 쓰는 거죠. 원래는 마스터룸이에요. 여기 원래는. 그리고 여기가 화장실인데 화장실도 완전 호텔 감도처럼 해놨습니다. 그래서 세면대 하나랑 변기 하나가 있고요. 풀 인테리어를 다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를 올리면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인테리어 어디서 하는지 업체 알 수 있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여기 그림 하나를 크게 걸어 놓으셨고 이거 그거네요. 혼자 사는 남자. 우리 혼자 사는 남자의 집에 봤던 그 트렁크, 드리프통 트렁크. 이게 거의 1억 정도 한다 하지 않았나요? 아니 1억까지는 안 해. 몇 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8천이라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해요? 이런 거는? 이렇게 사면 7천 정도 하는 것 같은데? 7천, 1억 4천이야? 네. 비싸다. 요거를 이렇게 식탁처럼 이렇게 쓰고 계시고 TV 큰 거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파우더룸이 있는데요. 이거를 문을 닫으면 벽처럼 돼 있거든요. 이게? 히든이구나. 대박. 원래 안방 드레스룸 겸 파우더룸이었겠네요. 그치. 여기에 이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고요. 드레스룸으로 쓰는 공간이고 파우더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안방에서 파우더룸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파우더룸이 거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아마 이 집주인분께서 매수를 하시면서 오래 살아야겠다. 한번 매매를 했으니까 완전히 구조까지 바꿔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분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청담자이가 순정 천장고가 되게 낮아요. 2.3m, 3.5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순정 천장고고 이쪽 우물형을 뚫어놓아가지고 우물형 쪽은 2.5m 정도 돼서 우물형이 되게 넓게 파져 있어요. 그쵸? 저기도 파져 있고 여기도 파져 있고. 근데 우물형이 2.5에서 2.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여기 좀 인상적인 게 인테리어에 거울을 이렇게 저쪽도 그렇고 거울을 해놓으니까 뷰가 훨씬 더 열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거울을 해놓으면 같은 공간이어도 더 넓게 느껴져요. 여기가 기둥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일 텐데 데드 스페이스가 생기잖아요. 어차피 이건 철거를 못하고 철거를 못하니까 이 옆에다가 이렇게 수납 공간처럼 만들어 놓는 루이비통 이런 거라든가 이거 전실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거에다가 이제 유리로 싸자. 유리가 있으면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저기 시그니엘도 보이고요. 잠실 쪽에 있는 아파트가 쫙 보이고요. 올림픽대로에 있는 차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중고층이거든요. 중고층만 돼도 지금 세시를 닫아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세시를 새로 하셨냐? 새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청담자이 지을 때 순정 세시가 좀 괜찮은 게 들어가 있대요. 충분히 이걸로도 방음에는 문제가 크게 없겠다 싶어서 하진 않으셨다고 하고요. 문을 닫아놨을 때 거실에서는 약간 들리는데 뭐 음악을 좀 틀어놓거나 이러면 거의 뭐 신경 쓰이지 않는 그 정도 소음일 것 같고요. 청담자이 있잖아요. 1, 2, 3, 4, 5층, 6층, 7층 요 정도에서는 불편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층에서는 바로 앞이 도로거든요. 소음 분진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 중고층으로 올라오게 되면 좀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다. 한번 문 열어볼까요? 문 열면 좀 많이 들리긴 합니다. 차 소리가 좀 많이 들리긴 합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요. 근데 슈퍼카 쫙 지나가잖아? 와 올림픽대로 쏘는 애들 많아. 그래서 한강변 앞에 사는 친구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는데 아크로리오파크 62평 갔을 때도 올림픽대로 바로 앞에 있었잖아. 그 동이. 거기는 거의 30층인데도 불구하고 슈퍼카 쏘면 새벽에 깜짝깜짝 놀랐는데 자다 깬 적도 있고 막 그렇대. 문 열고 자다가. 그래서 보통 문을 안 열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서브룸을 보러 가죠. 사실은 여기는 원래는 서브룸인데 안방을 없애면서 여기를 마스터룸으로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마스터룸이 좀 작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원래 서브룸 공간이니까. 근데 이제 집주인분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어차피 부부 둘이 살고 있고 잠만 잔다. 마스터룸이 자기한테 크게 필요가 없었고 거실 공간을 넓게 쓰고 생활 공간을 쓰면서 여기서 그냥 잠만 자는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보면 서쪽 뷰거든요. 저는 이 뷰가 더 좋더라고요. 자양동 쪽이랑 잠실 바라보는 뷰보다 성수동 쪽을 바라보는 이 뷰가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PH129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는 상지카일룸이 있고요. 여기 이제 청담동 고급벨라 라인이잖아요. 이게 다 보이고요. 저기 보면 트리마제, 아크로솔 포레스트, 갤러리 아프리카까지 다 보입니다. 이쪽으로 보면 영동대교가 딱 바라다 보이고 실시간으로 올림픽대교의 교통 상황을 알 수 있어요. 마스터룸에서 굉장히 좋은 뷰가 보이고요. 그리고 마스터룸에서는 이제 성수동을 완전히 성수동을 바라보고 있는 뷰인데 전에 저희가 왔을 때 A타입, B타입 있잖아요. 그 청담 차이도. 근데 여기 A타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뷰가. 여기로 가보면 여기도 화장실이 있는데요. 마스터룸 그 바로 앞에 붙어있는 화장실에는 샤워실이 없었어. 그리고 여기 욕조가 없어. 아예 인테리어를 하시면서 부부 중심의 거실 위주로 공간을 다 빼버리고 욕조를 다 없애버리고 여기서 샤워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가 마스터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원래 서브룸인데 여기 마스터룸 쓰고 계신데 여기서 바로 샤워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서브룸을 보면 원래 시작을 내가 여기서 하잖아. 신발장이네, 신발장. 신발장 인테리어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뭐 할 수 있고 이렇게 앉아서 뭐 할 수 있고 차키 같은 거 놔도 되고 막 이렇게 여기 신발장 이렇게 있는데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신발장의 크기는 그게 넓진 않아요. 뭐야, 이건 신발장이 아니구나. 그럼 신발장이 이쪽으로 빠져 있겠구나. 이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네, 신발장이. 근데 신발장이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신발을 신고 나가서 다른 신발을 챙겨야 되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좀 더 생활 동선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딱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뷰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컨셉 자체가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를 일직선으로 뚫어놨어요. 그래서 여기 뷰가 바로 보이게끔 세팅을 해놨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뻥 뚫린 공간을 보면 집이 더 넓어 보이거든요. 임팩트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티하우스처럼 티도 마시고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요. 아이가 아직 안 태어나서 이 방 거의 안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수납 공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다 드레스룸, 다 옷들이 있습니다. 스타일러도 여기 있고요. 근데 짐이 되게 적네요. 엄청 미니멀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둘이 살아도 이것보다는 짐이 더 많을 수 있는데 가구도 별로 없고 짐도 많이 없고 그리고 이런 수납 공간에다가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놓으시니까 집을 딱 봤을 때 풀 인테리어가 된 상태에서 좀 비어져 있는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미니멀하게 사시는 부부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밀이 또 있더라고요. 어떤 비밀? 평소에 일하시는 곳에서 또 지내실 때가 많고 한 번씩 이제 이쪽으로 오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일하시는 곳이 청담동에서 완전 반대로 강서 쪽에 계신데 너무 막힌대요. 사실 청담동에서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래서 평소에는 그쪽 근처에다가 또 이제 오피스를 잡아놓고 자기도 하시고 그리고 다 이쪽에 와서 이제 쉬시기도 하시고 그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쪽은 이제 성수동이 보입니다. 뷰 되게 좋죠. 뭔가 옷방으로 쓰기엔 너무 황송한 뷰. 일단 저희가 집은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이분의 선택,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에 좀 포커싱을 두고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젊으세요. 뭐 30대 중반 정도 되시고 당시 매수한 시점에는 토호제가 풀리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데도 충분히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30평대 기준으로 봤을 때 왜 여기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청담동이었던 게 큰 것 같아요. 나이가 그래도 좀 젊으신 분이고 자수성가를 하신 분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청담동에 대한 로망이 있었고 꼭 내가 돈을 벌면 한강뷰가 멋지게 나오는 청담동을 살아야겠다 이런 로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뷰가 좋은 데는 남향으로 바라보는 뭐 트리마제도 있고 뷰 좋은 데 많은데 왜 여기냐라고 물어보니까 커뮤니티나 이런 거는 트리마제가 더 좋고 청담자이보다 더 좋은 돈도 많지만 그래도 나는 청담동이다 강남이다.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아크로 삼성 찍을 때도 청담 르웨라고 아크로 삼성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아무도 모르죠. 근데 그쪽에도 청담동이랑 이쪽 라인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반포가 청담 르웨나 이런 데보다는 저는 더 인프라가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공원 인프라도 그렇고 학군, 뭐 학교 등등 많은 인프라들을 놓고 봤을 때 대중교통 포함해서 여기가 반포를 따라가긴 좀 어려운데 그래도 청담동이랑 이 라인을 선호하는 부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청담 류엘이랑 아크로 삼성 생기기 전에는 청담 자이가 유일한 어떤 아파트였고 위로 올라가면 삼성동 아이파크가 있는데 거기는 대형 평형대만 있으니까 50평부터 있으니까 선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고급 빌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고급 빌라도 싫고 한강변에 비 멋지게 나오면서 청담동을 선택할 때 청담 자이 말고 선택지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청담 류엘이 들어오고 아크로 삼성이 들어오면 그 분들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는 아파트라서 여기서 무조건 대장주가 될 거다 류엘이. 실제로 요즘에 입주권이랑 이런 거 거래되는 거 보니까 류엘도 굉장히 비싸게 찍히고 있거든요. 원밸리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거의 근접하게 그 밑으로 추격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니즈가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집주인분도 그런 로망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물어봤어요. 오히려 뭐 반포나 이런 데가 물론 반포가 좀 더 가격이 높아요 여기보다. 그런 데가 공원도 많고 한강공원도 되게 잘 돼 있고 이런데 근데 이분은 또 독특하게도 오히려 반포처럼 한강공원이 잘 돼 있으면 외부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건 좀 싫대요. 차라리 이렇게 안 돼 있는 게 더 낫다. 여기 보시면 자전거 길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여기는 공원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습니다 사실. 청담동에 보면 청담동이 뭐 명품거리 있고 파인 다이닝이라든가 이런 고급 상권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 주변에는 사실은 걸을 데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게 저는 단점이라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게 더 난 좋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그런 또 생각을 또 가지고 계셨고. 청담자이가 원래 젊은 싱글들이 많이 살았는데 트리마제가 생기면서 좀 많이 넘어가셨잖아요. 트리마제 직접 살아본 입장에서 청담자이랑 좀 어떻게 비교가 되는 것 같으세요? 강남을 선호하면 당연히 청담동이 좋고요. 왜냐면 이 주변에 고급 상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걸어서 이용할 만한 고급 상권도 꽤 있어요. 트리마제는 일단 좋은 거는 둘 다 뷰가 좋다라고 하면 여기도 뷰 끝내주기 좋잖아요. 사실은 둘 다 뷰는 좋은데 트리마제가 좀 더 신축이라서 커뮤니티가 여기다 더 좋아요. 트리마제도 물론 다른 또 신축하고 비교하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커뮤니티나 이런 게 좀 더 좋고 안에가 좀 더 내장재 같은 게 인테리어를 안 했다라고 하면 조금 더 새 거고 서울숲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래도 되게 큰 장점이죠 트리마제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강남만을 보시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쪽으로 또 안 넘어가는 또 분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장단점이라고 할 수 있죠. 청담자이가 어떻게 보면은 36평이 지금 저희가 본 게 제일 큰 거잖아요. 20평대부터 36평까지 있고 이제 소형평대 위주로 있고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예전에는 약점이라고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청담자이가 사실은 처음 생겼을 때 뷰가 워낙 좋으니까 돈 많은 싱글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살았어요. 뭐 이제 부부라든가 뭐 딩크라든가 아니면 싱글들. 제 후배로 딱 그런 게 있어요. 제가 5년 전에 찍었던 그 집도 그 후배가 캐시플로우가 되게 좋은 친구고 결혼을 안 해. 결혼할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살다가 결국 넘어간 데가 아크로스홀 포레스트였거든요. 뷰에 포커싱이 되게 혼자 살기 좋으니까 그렇게 좀 포커싱이 좀 돼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사를 좀 다닐 때 분명히 고려하는 그런 단지인데 가족이 생기면 또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래요. 이제 여기가 사실 처음에는 되게 그 청담동에서 대체 불가능한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좀 주목을 받다가 트렌드라는 게 있거든.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을 보면 한때는 트리마제가 엄청 트렌디했었고 아크로스홀 포레스트가 들어오니까 그쪽으로 또 많이 옮겨갔고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좀 변해요. 최근에 고급 빌라 시장에서는 PH19가 한참 트렌드를 탔다가 그 다음에 에테론 성남 넘어갔고 이런 식으로 막 옮겨 다니거든요. 뷰에 포커싱 돼 있는 아파트들 그런 트렌드에 따라 좀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에 트렌드 탔을 때 그 시기를 딱 지나고 난 다음에는 또 사람들의 관심이 좀 멀어졌었어 사실은. 가족들하고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평형대가 많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반포가 트렌드를 타기 시작하면서 반포가 쫙 올라가고 여기는 좀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동네였거든. 근데 아크로 삼성은 준공이 됐고 청담 르엘이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이 또 이제 쏠리는 거야. 르엘이 들어서는 게 오히려 청담자이 매매로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르엘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혼자 있을 때보다는 여기 아크로 삼성하고 청담 르엘 같이 들어올 때 이게 조금 더 동반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기도 좀 많이 올랐고요. 이분도 투어자 전에 매수를 하셔서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굿 타이밍이었죠. 그때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부동산 입지 분석만 하면 완전히 그냥 지도 펴놓고 입지 분석하고 이게 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가 촬영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아파트를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입지 분석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른 컨텐츠 봐도 워낙 많고 제 컨텐츠 안에서 굉장히 많고 라이프 스타일을 담은 컨텐츠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나인원 한남 더해, 아크로스홀 포레스트, 청담 자이, 뭐 아크로 삼성 뭐 이런 데 사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 사람들을 왜 여기 선택했고 어떤 니즈를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담은 컨텐츠가 부동산 컨텐츠 중에 있나 생각을 해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컨텐츠의 가장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거를 담을 수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이제 혼자 사는 남자, 신혼부부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좀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든 혼자 사는 분이든 아니면 가족과 사는 분이든 언제든지 섭외는 환영이고요. 라이프 스타일 중심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컨텐츠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버에게 사랑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오늘 컨텐츠도 재밌게 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터보831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전체 공개로 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자동차 등 컨텐츠의 더 솔직한 뒷이야기를 볼 수 있고 매주 하는 라이브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파트너 이상 등급부터는 터보831 유튜브에서 다루는 모든 주제에 대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담은 터보831 매거진을 제공합니다. 대주주 등급에 가입하시면 이메일로 1:1 질의응답과 매달 부동산 분석 데이터를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프라인 모임 우선권을 드립니다. 지금 바로 가입 버튼을 눌러 멤버십 혜택을 확인해주세요.